네. 심우정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압권이더라고요. 당신 아내가 디올백 받으면 어떻게 할래? 대답을 못 하더만. 대답을 안 하더라고. 대답을 계속 안 해. 근데 이게 지금 아니 그럼 이게 무혐의 처리했고 떳떳하면 아니 받는다고 받아도 그러지. 되는 거죠. 받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충신의 자세 아니에요? 축실해졌어. 네? 모욕적이래잖아요. 아니, 충성명세했냐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려면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내도 디올백 정도는 300만 원짜리 말고 그러면 급이 좀 낮으니까 검찰총장이 200만 원이나 100만 원짜리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 아, 왠지 몰라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 되니까 못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제 아내는 디올백 받으면 안 되죠. 이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왜 그러면 되냐고 그치. 얘기할 게 뻔하고 네. 그러니까는 답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자, 우리나라 진짜 이게 뭐랄까요? 너무 슬프다. 왜냐면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그러니까 원래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당연하지. 해야지. 예. 그리고 10만 원짜리 이상도 사실 원래 10만 원이 뭐예요? 선물은 5만 원, 3만 원 했잖아요. 권익위 홈페이지 홍보자를 보셨죠? 예. 100만 원, 까지 괜찮다. 1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 없으면 액수에 제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액수에 제한 없이 주실 수도 있어요. 나 그래서 직무와 관련 없으면 그래서 막 홍보자를 써놔. 아니, 옛날에는 선생님 아이들 학교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선물 받을까 캔커피 같은 거 때문에. 그렇지. 불편해가지고. 옛날에는 축의금도요. 네. 공무원한테 그냥 5만 원 내고 10만 그렇지. 원이 많았잖아요. 네. 나 많이 냈어요 이번에. 그 걸리면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야. 건익이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이 부정청탁 금지법이 만들어진 거 다 의미가 없어졌고 맞아요. 이거 해가지고 뭐 하냐 우리만 바보 됐다. 그때 기자들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3만 원짜리를 먹냐 2만 5천 원짜리를 먹냐 3만 굉장히 원짜리를 따졌지. 먹냐. 엄청 따졌잖아요. 속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애들도 스승의 날 때 선생님한테 커피를 하나 줘도 되는지 꽃 한 송이를 줘도 되는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집에서 그렇죠. 엄마들하고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좋아진 거야? 부정부패 천국이 된 거야? 이제 부정부패도 상관 네. 없어지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훌륭한 상황이 됐다. 명품백도 감사함의 뜻으로 선물해도 괜찮은 그리고 나라가 300만 원짜리 됐어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하다는 뜻을 담아서 감사라고 명품백을 쓰면 주면, 돼. 감사라고 쓰면 그러면 돼. 법적으로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써야 돼. 거기다가 감사. 그래서 딱 붙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난 감사의 뜻이다. 이게 반부패 방지를 위해서 이른바 이제 김영란법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반대했던 조선일보 등의 논리는 경기부양이나 이제 내수를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도 내수가 안 살아. 술이 안 팔려. 최근에 제가 제 친척 중에 술을 진짜 그 위스키 있잖아요. 위스키 그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동생 중에. 근데 아주 고급 위스키들 있잖아요. 뭐 100만 원짜리들 그런 거 팔리고 그다음에 옛날로 치면 캡틴 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위스키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 소주인지 위스키인지 그 애매한 10,000 원짜리 정도의 위스키가 팔리고 그 중간에 4만 원짜리에서 10만 원짜리 정도 되는 중산층 위스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수의 척도라고 하대. 근데 이제 완전히 양극화가 돼가지고 마시고 싶어도 소주 가격의 위스키, 그 다음에 아주 고급 위스키, 요거 딱 2개 반. 그러니까 가장 큰 단위들 있죠. 4만 원에서 10만 원짜리들은 거의 잘 안 팔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녁 식사 이후에 술을 안 먹어요. 저녁 식사 하면서도 술을 안 먹고 2차 네. 안 가고, 그러니까 노래방 문화 없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9시 되면 다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자영업자들이 보통 9시 이후부터 또 이제 2차 문화 관련해가지고 살았던 그 자영업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지금 다 전멸이야. 그래서 임대도 안 되고 본인들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재원이 나오지가 않고 그 방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문화가 아니 달라져. 물론 반문화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과도기적인 혹은 대안적인 뭔가가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거에 씩 사라졌어요. 물론 이게 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근데 매번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일부 이제 그 지금 뭐 농민이나 네. 아니면 어민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선물 세트가 나가길 바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영향이 그렇죠.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우리가 이제 큰 틀 안에서 청렴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대한민국 청렴도 순위가 낮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럼 청렴도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까?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그렇습니다.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청렴하지 않은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자 뒷돈 찔러줘야지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후진국 아닙니까? 공산국가 그렇죠. 그 네. 그러기 때문에 청렴도를 올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만들고 했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청렴도를 올리면 모든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그럼 그게 곧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니까. 대외 국가 신뢰도도 높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청렴도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그런 얘기는 지금 싹 들어가 버렸잖아. 오히려 그거 이렇게 선물 한도 늘려주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유. 근데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렇게 바꾸는 그 스케줄과 디올백 수사심의, 그 다음에 9월 12일 날 그 항소심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네, 항소심. 네.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의 일정을 황금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원석도 책임지지 않고 심우정도 책임지지 않고 수사심의는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그거는 최재형 목사 측은 부르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무혐의 처리는 그냥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고 그냥 스스슥 넘어가고 9월 12일 날 항소심 관련해 가지고 나오면 적당하게 심우정도 이원석도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무혐의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요 도이치모터스는 이 지금 디올백은 완전히 무혐의 처리의 수순으로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고 이들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니까. 나는 심우정의 행동이나 심우정의 태도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네. 무혐의를 제일 잘해줄 것으로 확신되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반대 기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매우 불쾌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석이라든가 송경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내쳐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검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우리 대통령이 이게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이걸 이렇게 처리해 준다고 내가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확신을 주어야지 나를 좀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인 생각하시기에. 예. 그럼 결론적으로는 심우정이 하시는 스탠스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될 때처럼 이중인격자로 내가 앞에서는 마치 엄청나게 잘할 것처럼 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그 반대 행동을 할 거라는 예상이 없는 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수많은 그 집행부 라인에게 이제 물어봤었단 말이죠. 예. 왜 당신들은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할 걸 몰랐느냐 물어보니까 몰랐다. 우리 앞에서는 엄청나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자기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들의 말에 맞는 말만 우리들 가치관과 정책 기조와 똑같이 되는 그런 말만 계속해서 했었었고 예.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내뱉은 말을 다 지킬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시켜놓고 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단 말이었고 실제는 아니더라. 이제 이랬어요. 이번에 심우정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이 야, 내가 심우정이 지금 내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나 내 문제는 우리 와이프 문제인데 예컨대 그 문제에 대해서 심우정이가 또 이원석처럼 할까? 그러면 이 심우정 같은 사람은 검찰총 후보자를 세우겠습니까? 자기가 한번 그렇게 배신한 사람은 남도 배신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넣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걸 가장 잘 해주는 사람이 심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청문회 어제 나온 걸 태도를 쑥 보더라도. 예. 저는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이게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이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공수처를 변경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쩐주들에 대한 방조죄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그 당시에 이원석이랑 송경호가 나서가지고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입장을 내보내니 매우 불안하고 힘들었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송경호에 대한 인사해가지고 저를 가버리고 검찰총장은 이제 임기 9월 끝나니까 그때까지 좀 버텨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 내세우면서 너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말해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건태 의원이 당신 충성방사 했습니까? 이런 말을 그러니까 직접 물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뭐
전주들 최상중- 다 조사했대잖아요. 예. 그거 논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주 조사한 거 아닙니까? 뒤늦게. 그렇죠. 그런 것 어느 같아요. 정도 기여를 했는지 통장을 그렇죠. 어떻게 줬는지 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김건희라는 사람을 거기에 기소 대상에서 빼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 조사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방조범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을 발명을 그렇지. 해낼 것이고 그렇지. 발명. 네, 그 기준에서 김건희 여사는 빼는 방향으로 뭔가 조정을 할 것이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